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TV조선 기자들이 사옥 앞에서 압수수색하려는 경찰 못 들어보게 막아서고는 언론 탄압 중지하라 이런 피켓팅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보니까 기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자기들도 쪽팔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쪽팔린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미리 양해를 하나 구하고자 하는 건 제가 사실은 약간 좀 지금 심각한 빡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오늘은 원래 뭐 양질 전환의 법칙, 조가항공 이야기 이런 걸 하려고 원고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이걸 도저히 가라앉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먼저 드리고요. 경제의 속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TV조선 수습기자의 절도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당연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근 기자께서 지금 계속 상세히 브리핑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런 구조적인 언론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제가 종합일간지 기자 생활을 할 때 그 시절에 기자치고는 이례적으로 경찰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보통 그 시절에는 경찰 기자가 깊이 부서가 돼서요. 되게 힘들거든요. 3D. 네, 진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자들이 짧으면 1년 아니면 길면 한 2년 정도면 경찰 기자 생활을 마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찰 기자를 아예 안 거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아마 1990년대 중반부터 분위기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경찰 기자를 거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암묵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이 그 시절에는 그 회사에서 에이스로 인정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입사한 다음에 IMF 터진 이후부터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경찰 기자를 회피하기 시작을 했죠. 그 분위기에서 제가 무려 5년을 그쪽 생활을 했으니까 당시로는 엄청나게 오래 했던 겁니다. 혹시 그 동아일보로부터 족밥 취급받은 건 아니었습니까? 진짜 그거였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제가 경찰 기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드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찰 기자에서 경제부 기자로 가고 싶어서 경제부로 안 보내주면 제가 그 차량 운전을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차장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훈련을 덜 받아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기자에서 도저히 다른 부서로 못 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어쨌든 뭐 그래서 저는 경찰 기자라는 것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이고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 무너져버린 기자들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제죠. 그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 침입을 해서 태블릿 PC 뭐 이런 걸 가져간 TV조선 기자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수습 기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습 기자가 경찰 조사에서 취재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해요. 어제 정상근 기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TV조선 해명도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A씨라는 사람이 먼저 접근을 했고 수습 기자가 취재 욕심으로 거기를 들어갔다. 하지만 회사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걸 돌려주라고 했고 그래서 뭐 문을 한 번 더 따고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용민 PD님께서도 어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던데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주장을 지금 TV조선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수습 기자 개인의 문제지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 자식들이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하나 싶어서 정말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아니 이 자식들이 기자라는 직업의 기본 자존심을 지금 산산이 박살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습 기자라는 사람들은요. 여러 부서를 도는데 저런 식으로 현장을 다니는 수습들은 제가 5년 동안 있었던 그 사회부 경찰 기자팀에 소속된 기자들입니다. 그리고 경찰 기자 수습은 모든 중앙일간지 수습 기자들이 거쳐가는 악마의 코스 같은 겁니다. 게다가 이제 경찰 기자라는 조직은 신문, 방송을 막론하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입니다. 이게
군대보다 더 군기가 세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보다 경찰 기자 할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가 이렇게 군기가 세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1999년인가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초대형 파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내로 현장에 내려갔는데요. 예. 이 파업이 진짜 어마무시한 파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파업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파업 주제가 정리해고였거든요. IMF가 터지고 정리해고가 도입이 됐는데 그걸 적용하는 첫 사업장이 현대자동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로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파업이 현대차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정리해고가 쉽게 도입이 되면 전체 노동계가 휘청일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는 그 파업이 자기들만의 파업이 아니었고요. 정리해고를 두고 자본과 노동이 일대 격돌을 펼치는데 현대차가 노동 쪽 대표 선수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파업이 엄청 격해졌는데 새벽에 경찰이 들어온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원들이 차를 정문 앞에 한 5겹을 대더라고요. 경찰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이게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공장에서 차들이 속속 정문 앞으로 집결을 하고요. 사람 하나가 걸어나갈 틈이 없게 빼곡이 5겹으로 차를 댑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 사이에 LPG 가스통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데모를 어느 정도 해봤는데 LPG 가스통이 놓이는 걸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게 눈앞에 놓이잖아요. 와, 진짜 공포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오면 그걸 터뜨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LPG 가스통이 차량 사이사이에 빼곡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LPG가 터지면 그 옆에 있는 차는 안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용감한 현장 기자라도 그거 보고 식겁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일진 선배가 야, 캡한테 내가 보고를 했으니까 원배 너는 현장을 지켜. 여기 가까이서 네가 현장을 확인해. 내가 기자 송구할게. 이러고 기자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고작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어린 기자인데 앞에 LPG 가스통이 수십 개가 놓여 있고요. 그 앞에서 취재를 하라고 지시를 받은 겁니다. 예. 이거 제정신이면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기자라는 곳이 군기가 센 겁니다. 겁을 먹으면 못하니까요. 하지만 겁을 먹지 않도록 군기가 그걸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절대 못하는 일을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군기가 센 겁니다. 이 군기가 센 조직에서는요. 팀장, 그러니까 시경캡 혹은 일진 이런 사람들이 뭐로 밤송이를 까라고 해도 까야 되는 겁니다. 지시받은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서 죽어요. 선배들한테 다근다근 밟힙니다. 그런 공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가스통이 겁나죠? 근데 그때 진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여기서 죽을 확률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서 도망가면 선배들한테 죽는 건 100% 확실하다. 이런 심리가 들어요. 진짜. 네. 그래서 현장에서 죽으나 돌아가서 캡한테 욕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러면 현장을 지키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팀 군기가 센 이유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현장 기자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시경캡이나 선배들이 후배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건 그 위험을 후배들이 다 짊어지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선배들이 진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후배들을 사지에 몰아넣고요. 나 혼자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비록 후배들이 사지에 있고 며칠 밤 새고 개고생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상부의 명령에 의한 겁니다. 오로지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문화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후배들 사이에서 책임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책임은 당연히 현장 후배들이 지지 않습니다. 마땅히 선배들이 지는 겁니다. 후배들의 죄는요.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를 지킨 건 그게 명령이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경찰 기자를 할 때만 해도요. 적어도 경찰팀 기자라고 하면 선배들이 그 책임을 졌습니다. 제가 뚜껑이 열린 대목이 이런 겁니다. TV조선 수습 기자가 절도를 했어요. 이 기자가요. 수습 기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기자입니다. 수습 기자한테는요. 스스로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찰팀 수습 기자들 생활이 어떻냐면 새벽 한 3시쯤 자서요. 4시쯤 일어납니다. 하루에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1시간이고 많이 자도 2시간입니다. 이걸 한 달 정도 하잖아요. 사람 머리가 띵해집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1시간 혹은 2시간 단위로 일진한테 보고를 해요. 내가 지금 뭘 지지하고 있고 동선이 어떻고 이걸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보고를 한다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선배들의 허락을 받고 가거나 아니면 선배들의 지시가 있어야 움직이는 게 경찰팀 수습기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 TV조선 수습기자가 느릅나무 출판사를 갔어요. 보고를 안 하고 갔겠습니까? 천만에요. 당연히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수습기자가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수습기자에게는 제가 자발적으로 여기 가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도 캡이 일진한테 야 누구누구 느릅나무 보내 이런 지시가 있어야 수습기자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습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문 따고 들어가자 이랬더니 보고도 안 하고 수습기자가 혼자서 취재 욕심으로 그 문을 따고 들어가요. 진짜 웃기는 소리인 겁니다. 그 중요한 현장에 수습이 도착을 하면 도착 즉시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보고를 합니다. 너 여기서 뭐해? 너 이거 알아와. 이걸 모조리 일진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요. 더구나 느릅나무 출판사는 TV조선이 목숨을 건 취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캡이 진두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캡은 그걸 수시로 사회부장한테 보고를 하고요. 제 경험상 그렇게 중요한 TV조선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취재는 부장이 신나서 국장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그걸 너희들 체인 오브 코맨드의 주요 책임자들은 하나도 몰랐고요. 수습 혼자서 그 짓을 했다고 말하면 그건 희대의 개그인 겁니다. 예. 저는 정말 장담합니다. 그 수습 기자요. 죄 없습니다. 아, 이 기자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위반했습니다. 위반했죠. 그런데요. 그건 지시였다고요. 그리고 경찰 기자에게는 그 지시는 어길 수 없는 군대의 명령 같은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게 현장 기자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반론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상 사람이 하루에 1~2시간쯤 자는 생활이 1~2달 정도 이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런 이성적 판단을 못합니다. 일부러 수습들을 그렇게 반쯤 명령에 복종하는 멍하는 상태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저는 이번 TV조선 절도 사건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범인은요. 그 입건된 수습기자가 아니에요. 진짜 범인은 그 회사 캡이고 사회부장이고 보도국장입니다.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아랫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윗사람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걸 회피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기자의 자존심이었고 책무였습니다. 적어도 후배들을 사지에 내보는 지시를 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선배의 몫이다라는 일말의 자존심, 직업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TV조선 역 같은 새끼들은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수습기자가 입건이 됐는데 이 새끼들이 이걸 전부 수습기자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사회부장이라는 놈, 국장이라는 놈 고작 한다는 말이 우리는 보고를 받고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니들이 그러고도 기자고 니들이 그러고도 선배입니까? 이건 기자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진짜 그냥 양아치 새끼들인 겁니다. 저는 그 경찰 기자의 상명하복 문화, 군기 문화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진짜 깨고 싶었고요.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십 년째 이어온 그지 같은 문화이기 때문에 잘 안 깨집니다. 그러면 그 역 같은 군기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적어도 후배들의 잘못을 선배들이 감싸주고요. 책임져주고 죽어도 선배들이 먼저 죽는 겁니다. 이런 문화는 왜 싹 사라져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TV조선 니들이 하고 있는 그 양아치 짓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기레기 새끼들은 일 터지면 전부 후배들한테 덤텅이 씌우고 모여가지고 시위 짓이나 하면서 와 이게 언론 탄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안 이러겠냐고요. 예.
아무리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요. 아무리 보수 진보로 나뉘어도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딴 쓰레기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뚜껑이 열려서 좀 흥분해서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입건된 수습 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뭘 모르는 분이에요. 그 회사 캡, 사회부장, 보도국장, 니들이 죽기 직전에 내가 기자 생활했다고 떠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범죄를 자수하세요. 범인은 입건된 수습 기자가 아니고요. TV조선 주요 간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한 20년이 넘은 사람으로서요. 이 사회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들이 많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마음이 비참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입건된 기자의 책임이 아니고요. TV조선의 선배들 책임이라는 생각에는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책임도 못 질 인간들이라면 기자직함 달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TV조선 수습기자 절도에 관한 제 넋두리 같은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개인의 일탈이라면 해고를 시킬 사안이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해고 안 시켰다? 그럼 저는 뭐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야, 네가 좀 다 뒤집어 써라.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씨발 새끼들이 언론 탄압을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 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도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